안녕하세요. 아레트 심리상담센터예요. 오늘은 피부 뜯기 장애하고 털 뽑기 장애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. 우선은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요. 우선은 피부 뜯기나 털 뽑기 모두 반복적으로 피부를 뜯거나 털을 뜯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 이런 아이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. 우선은 여성이 많고요. 그리고 청소년 시기 때 좀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피부 뜯기 같은 경우에는 상처 부위를 계속 좀 뜯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털 뽑기는 뭐 손가락으로 털을 뽑는다던가 아니면 이빨로 좀 털을 이렇게 좀 갈기갈기 찢거나 아니면 좀 삼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자기 행동을 좀 조절하려고 하지만 조절하지 못해서 창피함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좀 하지 않고 사람들 없는 곳에서 피부를 뜯거나 아니면 털을 뽑는 이런 행동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보통 불안해서 피부를 뜯거나 털 뽑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지루한 감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피부를 뜯거나 아니면 털을 뽑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초조해하고 긴장해야 하지만 뭐 피부를 뜯거나 아니면 털을 뽑았고 난 후에는 어떤 쾌감이나 아니면 안도감을 좀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좀 기질적으로 좀 보면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거나 아니면 강박적인 그런 어떤 사고나 행동을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불안이 되게 좀 많이 높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되게 취약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 왜 뭐 피부 뜯기나 털 뜯기 장애가 좀 일어났을까요? 원인을 좀 살펴보면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요.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해갖고 아이가 피부를 뜯거나 털을 뽑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럼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하느냐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.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 해요. 피부를 뜯거나 아니면 털을 뽑는 어떤 반복적인 행동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멈추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멈추는 게 좀 잘 안 되고 조절하는 부분도 분명히 노력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반복적으로 시도를 해도 좀 실패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보고 피부 뜯기 장애나 털 뽑기 장애로 진단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직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고통을 좀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것도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느냐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신체 이형 장애하고 그 다음에 자해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조현증이 있는지 아니면 상독적인 운동 장애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감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이 질환도 동반으로 같이 올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 어떤 질환이 좀 같이 오느냐 살펴보면은 털 뽑기하고 피부 뜯기가 좀 같이 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털을 뽑거나 아니면 피부를 뜯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아니면 목 통증이 좀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털 뽑기 같은 경우에는 이 털을 뽑아서 이빨로 자반자반 씻거나 그럴 때 치아가 만모가 되거나 치아가 깨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. 그러니까 피부 뜯기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뜯고 난 다음에 흉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간염이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빈혈이나 구토나 복통이 좀 같이 올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강박이나 그다음에 우울장애가 좀 같이 올 수 있어요. 강박은 이제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. 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뭔가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우울한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상담을 좀 진행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
불안이 높기 때문에 이 불안을 좀 낮출 수 있는, 그리고 나를 좀 이해할 수 있는,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과도하게 받았을 때 조금 더 이게 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좀 같이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뭐 미술이 됐든 심리 상담이 됐든 하고 난 다음에 부모 상담을 좀 통해서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하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받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피부 특히나 탈복기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약을 같이 좀 처방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데 아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신경 안정제나 아니면 항우울제 약을 좀 같이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가 피부 특히나 털 뽑기 장애를 좀 갖고 있어서 엄마들이, 부모들이 좀 어떻게 아이를 좀 케어하면 좀 좋을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,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좀 아이하고 좀 같이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가 안정된 환경을 좀 취할 수 있어서 좀 그런 행동을 좀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엄마가 너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좀 잘 안 된다는 거, 하지만 연습하면 좀 괜찮아진다는 거, 그런 부분을 좀 아이한테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맞추는 걸로 하고요. 오늘은 탈복기하고 피부뜯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탈복기나 피부뜯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, 그리고 특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질적으로 아이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나 아니면 강박적인 성향이나 불안이 좀 많이 높거나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아이 이런 행동을 좀 줄여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,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어떤 방법들을 아이하고 좀 같이 강구를 해본다던가, 아니면 환경적으로 아이가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거나, 아니면 아이가 이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조절이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, 괜찮아, 아이를 좀 안심시켜주면서 좀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